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에서 argument, 인수와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함수에는 입력값이 들어가고 입력값의 개수나 데이터 타입은 다양할 수 있고 역시 함수의 특성별로 함수의 기능이 수행이 되고 결과가 리턴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함수에 들어가고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갈 때의 인자값의 이름의 명칭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실제로 전달되는 값을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앞에 비디오에서 뭐 특정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까지 이제 덧셈을 하는 이런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현을 해봤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어갈 때 전달이 되는 데이터 값을 인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함수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제 define이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요 인수가 저장되는 변수, 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죠, 변수. 근데 형용사가 매개 변수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표준 함수든 사용자 정의 함수든 실질적으로 그 함수가 호출이 될 때 같이 넘어오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도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그 데이터가 유추되도록 변수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이름을 start와 end로 지었습니다. 반환되는 값은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가 return 다음에 있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변수는 최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요 get 언더바 sum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sum이라고 하는 곳에 최종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함수의 최종 결과 값이 이 함수를 수행하고 최종적인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요 sum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sum 안에 있는 데이터가 결국에 value라고 하는, 그쵸? 원래 이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그죠? 최종 결과를 저장하는 value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에 assig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줄에서 이제 print 문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결과가 몇인지 또 그거에 따라서 뭐 계속적으로 뭐 코드를 더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요 밑에서 이제 뭐 조건문이라던가 포문을 두셔가지고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코드를 좀 더 보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코드를 이렇게 쭉 보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수행을 하고 꼭 원래 자료로 이렇게 돌아와야지만 요 코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결과를 활용해서 코드에 살을 붙여서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함수가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을 한다. 그때 반환해주는 예어가 return인 것입니다. return. 그러면 교수님 리턴은 항상 있어야 되나요? 사실 만약에 반환할 값이 없고 요 함수 내에서 아예 결과를 찍어버리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던가 아니면 요 함수의 특징 자체가 뭔가 프린트만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굳이 뭔가 반환할 최종 값이 없기 때문에 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거는 1주차 때 간단히 아주 간단한 그 변수라던가 어, 기초적인 프린트문을 할 때 살펴봤고 또 그거를 약간 확장해가지고 int나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랑 실시간으로 그 온도를 입력을 받아서 화씨, 섭씨, 화씨 이렇게 반대로 변환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 비디오에서는 요 화씨 온도,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간단히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역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그 뭐뭐.py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듈인데 어떤 특정 py 파일에 있을 때 그거를 그 자체에서 메인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콘솔이나 아니면 다른 py 파일에서
기존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또 다양하게 수행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온도 변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섭씨에서 화씨로 변환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반대로 화씨에서 섭씨로 변환하고 싶은지 이제 초이스를 선택을 하게 하고요. 충분히 이제 온도 측정을 한 다음에는 종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섭씨와 화씨 온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변환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메뉴가 나오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고 때로는 끝내고 싶으면 끝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제는 온도 변환 예제의 샘플로 되어 있지만 이 템플릿 자체는 사실 저희가 다른 기초적인 예제에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이 사용하는 뭐 폰에서 그 앱의 어떤 오락 게임이라고 하셨을 때도 게임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레벨업을 해서 다른 메뉴로 들어가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반복을 하다가 종료를 할 건지 기타 등등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대화를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상관없이 이런 프레임워크 비슷하기 때문에 요 파이썬 코드의 틀을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하셔서 아예 암기를 하셔가지고 기초적인 예제에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파이썬 랭귀지를 배우기 때문에 파이썬 랭귀지에서 이 예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나 방학 때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인터프리터 언어인 R을 한다던가 기타 등등 다른 언어를 공부하실 때에도 문법이나 표현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던가 큰 코그니티브 히든 인포메이션 같은 큰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직접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 10분 정도 생각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노트를 펼치시고 오늘 날짜를 쓰세요.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은 이 영상을 4월 6일부터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5주차 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4월 둘째 주 중에 날짜를 꼭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할 거고 어차피 워드 파일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노트도 꼭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개인 노트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직접 쓰라고 하는 이유는 훌륭한 프로그래머일수록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바로 코딩을 하지 않아요. 한 99% 생각을 먼저 많이 하거든요. 머릿속으로만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을 때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노트에다가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필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쓰시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시고 온도 변환 최종 코드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거는 이제 어브리비에이션 축약어로는 CT, 또 캐피탈 C와 T를 합쳐 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T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과 달리 기계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예요. 사실 이 용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 계속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분해예요. 분해. 두 번째는 패턴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추상화 및 일반화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decomposition, 그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그 다음에
abstraction 혹은 generalization. 그 다음에 저희 나중에 알고리즘이라는 과목도 다음 학기 때 열릴 텐데 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다르지만 알고리즘.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저랑 한 학기 정도 파이썬, 기타 이제 수학 공부, 확률론, 기타 등등 공부를 하신 다음에 혹시나 졸업하시기 전에 논문을 한번 학부생이지만 써보시고 싶다. 물론 학교 자체에 이제 그 학부생이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써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요. 그거를 저를 지도교수로 해가지고 신청을 도전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학교 프로그램을 어, 끼지 않더라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지난 학기 혹은 지지난 학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디어에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서 논문을 한 편 완성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이런 텍스트북이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일반화, 알고리즘 이렇게 CT 과정으로 그 문제를 잘게 잘게 쪼개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알갱이만 뽑는 추상화나 일반화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 그때까지 했던 내용을 순차적으로 쭉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논문까지 쓰는 주제 같은 경우일수록 CT적인 접근을 자꾸 종이에 어, 차분히 써보셔야 되고 그리고 워드 파일에도 최종적으로 슈도 코드화까지 해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분해는 사실은 이제 기능의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해라고 하면 기능의 분해도 있고 규모의 분해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일단 기능적으로 봤을 때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느냐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느냐 이렇게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메뉴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클로즈 해주거나 컨티뉴어스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그젬플을 이제 보신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 5분 정도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CT 과정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셔야 돼요. 아, 요 문제는 어떤 사이즈, 왜냐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지금 고려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분해보다는 어떤 기능의 분해, 그리고 내지는 기능이라던가 내지는 뭐 역할의 분해도 되겠죠. 등등 어떤 타입의 분해가 필요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다가 제가 더 터치해 주지 못한 부분도 쭉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패턴 인식, 분해를 했는데 각각의 분해된 조각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복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뭐는 꼭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능적인 핵심 요소, 추상화 일반화 해보시고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글로 하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플로우 차트로 그림을 그려봐 주셔도 좋고 난이도를 좀 높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파이썬 슈도코드 찾으셔가지고 그 문법으로 한번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흔적을 노트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워드 파일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능적인 분해는 사실 코드상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대략 이제 3개가 있게 되고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처음에 존재를 하게 되면 메모리에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상단에 존재를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정말로 사용이 되려면 뭔가 반복을 하면서 이 반복문 내에서 조건에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그만두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섭씨 온도를 하겠다. C를 입력한 거죠. 셀시어스. 그러면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하는 함수를 이제서야 호출을 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수행을 하겠죠.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사용자가 만약에 파라나이트, 그죠?
그러면 파라나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파라나이트가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린트문이 나오면서 이 프린트문이 while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Q를 만나게 되면, 왜냐면 Q가 아닐 때까지 부정이잖아요. exclamation은. 그래서 Q가 아닐 때까지만 반복을 하다가 Q이면 이 while문을 탈피해서, 그죠? 이 while문은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코드가 맨 마지막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lo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프린트문을 한번 추가를 해봐 주세요. 이 부분에다가 화씨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들여쓰기가 돼 있는 부분에 넣으면 안 되고 들여쓰기가 아닌 이 while문이랑 물줄기가 같이 흐르는 이 부분에 프린트문을 넣어야 되는지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 해봐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학생분들은 이 화면에서 멈추시고 대략 10분 정도는 꼭 스스로 플립트 러닝한 생각,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띵킹한 흔적을 개인 노트와 워드 파일에다가 작성해가지고 워드 파일에 다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붙여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로 직접 작성을 하시면서 상단에는 본인의 이름, 작업한 날짜, 그다음 서브젝트 써주시고 각각의 그 코드 줄에다가 주석을 충분히 다르셔가지고 이것도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워드에다가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간단히 인자가 무엇인지, 파라미터, 그쵸?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CT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온도 변환을 완전히 완성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와 CT에서 이 분해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다양한 흔적을 아주 편하게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바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